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입니다. 오늘 달쌤의 달달의 네 번째 주제는 집합인데요. 집합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달쌤 포인트로 정리할 내용은 바로 집합과 원소인데요. 집합은 모임을 말하는 거였죠. 아무 모임이나 다 집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구성원이 누군지 명확하게 제시된 그런 모임만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 그 모임의 회원이 되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렀어요. 자, 그리고 이런 기호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영어 소문자 N자가 이렇게 앞에 써 있고 괄호 안에 집합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런 기호가 나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기 괄호 안에 A라는 집합의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N하고 괄호 안에 집합이 나와 있으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집합 A가 있었는데 그 집합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집합 기호 안에 요 괄호 있잖아요. 요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 5 이하의 자연수가 바로 A라는 집합의 원소들이래요. 이렇게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괄호 안에다 써주는 걸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했었죠. 여기 앞에 X바 X는 이런 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어쨌든 A라는 집합의 원소는 5 이하의 자연수, 이하라는 말은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한번 좀 나타내봐라 그랬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자,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요 집합을 표시하는 요 괄호 안에다가 전부 다 써주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집합 A는 원소가 1, 3, 5, 7, 9. 아까랑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집합에 대해서 NA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하고 물어보니까 원소 개수 세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네요. 그러면 NA.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N 소문자 N 나왔어요. 영어 소문자 N 나오고 괄호 안에 집합의 이름이 있다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달쌤 포인트로 정리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합집합, 교집합, 공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이 뭐였나요? A, B의 합집합 그러면 A랑 B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다 담아서 만든 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컵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집합도 있었죠. A와 B의 교집합 그러면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에요. 교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반대로 뒤집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이름은 공집합이었는데요. 공집합은 이런 기호로 나타내요. 합집합, 교집합, 공집합. 자,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나왔는데요. 원소가 2, 4, 6, 8인 집합이래요. B라는 집합은 3, 4,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A와 B의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집합 A는 이쪽에 표현되고 집합 B는 이쪽에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A하고 B하고 지금 겹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왜 겹쳐져 있을까요?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겹쳐져 있습니다. 이 겹쳐진 부분에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A의 원소 2, 4, 6, 8이었고요. B는 3, 4, 6이었거든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뭐 있어요? 4랑 6이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4하고 6은 이렇게 겹쳐진 부분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원소 중에 4, 6은 여기 겹쳐진 부분에 썼고요. 2랑 8은 어디다 쓰면 될까요?
네, 이쪽이요. 2하고 8. 그래서 A라는 집합에는 2, 4, 6, 8이라는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자, B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3, 4, 6이 있는데요. 4하고 6은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3 하나만 이쪽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A, B의 합집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합집합 기호 기억나시죠? 컵 모양. A에 있는 원소도 다 담고 B에 있는 원소도 다 담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합집합의 원소 쭈루룩 써줄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2, 3, 4, 6, 8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합집합에다 전부 다 갖다 써주시면 돼요. 2, 3, 4, 6, 8. 자, 4하고 6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지만 두 번 쓰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도 이렇게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의 원소 한번 찾아볼까요? 교집합은 A하고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집합이에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거 여기 4랑 6 보이시죠? 겹쳐진 부분에 있는 거. 요게 바로 교집합을 이루는 원소가 될 거예요. 합집합은 A, B에 들어있는 거 다 갖다 쓰시는 거예요. 교집합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여기 겹쳐진 부분에 있는 그런 원소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3, 5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 4, 6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A랑 B랑 따로 떨어져 있죠. 왜 그럴까요?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A의 원소 1, 3, 5. B의 원소 2, 4, 6 겹쳐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N 나왔네요. N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괄호 안에 보니까 집합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A, B의 합집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 A와 B의 합집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A의 원소, B의 원소 다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A의 원소 1, 3, 5, B의 원소 2, 4, 6 겹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 갖다 이 안에다 써주면 되거든요. 그 대신 크기 순서대로 맞춰서 적어주시면 나중에 훨씬 정리하시기 편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씩 쓰시는데 1, 2, 3, 4, 5, 6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이제 합집합은 구해놨으니까 그 개수를 세서 여기다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 자, 이제 교집합 해볼게요. A,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A, B의 교집합인데요. 공통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통인 게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안에 들어갈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뭐라고 해요?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집합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잖아요. 여기 원소의 개수. A, B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라고 하면 돼요? 하나도 없으니까 0개. 그래서 0 이렇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하실만 하세요? 자, 합집합, 교집합, 공집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바로 합집합, 요건 교집합, 요건 공집합입니다. 달쌤 포인트로 정리할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차집합과 여집합이에요. 차집합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집합 길이도 뺄셈을 하는 차집합이 있어요. A 빼기 B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A에서 뭔가를 빼는 건데 B를 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억나세요? A에서 A,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빼주고 나머지만 적으면 그게 바로 A, B의 차집합이에요. 뭐라고요? A에서 A, B의 공통인 걸 빼는 게 바로 A 빼기 B예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A 말고 나머지 부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A의 여집합. A 옆에 이렇게 C자가 써 있으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드릴까요? 여집합. A 말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여집합입니다.
A 말고 A 밖에 나머지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나왔는데요. 영어 알파벳 대문자 U자로 표시된 게 바로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은 그 문제에서 다루게 될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있는 집합을 말해요.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약간 네모지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른 집합들은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부분 집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A하고 B라는 집합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거든요. 전체 집합 안에 쏙 들어있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 그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A의 원소 136, B의 원소 236, 이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하고 원소까지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A 집합, B 집합 겹치는 부분 있죠? 겹치는 부분에는 뭐 쓰면 돼요? A하고 B의 공통인 원소 쓰면 돼요. 136, 236, 3하고 6이 공통이에요. 그러면 3, 6을 이렇게 가운데다 써주시고요. A에는 1이라는 원소가 더 있잖아요. 1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B에는 2라는 원소가 더 있잖아요. 2는 여기다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또 뭐냐면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인데요. 자, 1, 2, 3, 6은 여기 A하고 B 쪽에 표시되어 있어요. 1, 2, 3, 6. 그러면 4랑 5도 이 문제에서는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전체 집합 안에는 있지만 A하고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곳, 이 바깥쪽에다 4랑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에 나오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좀 어려우세요? 연습 조금만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A의 뭐 구하래요?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 말고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A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A 말고 나머지 부분. 이 파란색 동그라미 말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거 다 적으시면 되거든요. 2랑 4랑 5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2, 4,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B의 여집합도 구하래요. B의 여집합. 이건 B 말고 여기가 B거든요. B에 들어가는 요거 말고 나머지 부분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과 4와 5 적으시면 돼요. 1, 4, 5. B 말고 나머지 부분이 바로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예제 6인데요. 자, 요거 전체 집합이랑 A하고 B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36, 36 둘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적어주시고요. A의 원소 1, B의 원소 2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들어있었던 4랑 5랑도 아까랑 똑같이 일단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뭘 구하는 거냐면 A 빼기 B. A 빼기 B요? 이거 차집합이잖아요. A에서 B를 빼라는 건데 실제로는 못 빼는 거예요. A에서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A에서 A하고 B의 공통인 부분 뭐예요? 요거잖아요. 36. 36을 빼주는 거예요. 136이었는데 공통인 부분 얘를 빼줘요. 그럼 뭐만 남아요? 1만 남네요. 그래서 A 빼기 B 한 결과는 1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해볼게요.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 공통인 부분을 찾으래요. A는 뭐였어요? 1, 3, 6이었어요. B의 여집합이요? 아까 구했었는데 B 말고 나머지 여기 있잖아요. B 말고 나머지는 1, 4, 5였잖아요.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1, 4, 5 이렇게 돼요. 자, 이 둘의 교집합.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잖아요.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양쪽에 동시에 들어있는 공통인 부분 찾아보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하면 1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A 빼기 B 한 결과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한 결과랑 어때요? 같아요. 다시요. A 빼기 B 한 거랑 뭐랑 같으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아요.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시험 문제가 어떤 때는 A 빼기 B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는 얘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A 빼기 B를 구해서 풀 수가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대신 뭐 구한다고요? A 빼기 B요. 둘이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정말 도움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꼭 기억해 두세요. 집합 문제는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합 A는 원소가 1, 3, 5, 7이래요. B의 원소는 2, 3, 5예요.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네요. A 빼기 B는 A에서 뭘 빼는 거예요? A, B의 공통인 걸 빼는 거예요. 공통인 거 뭐 있나 찾아보세요. 2, 3, 5. 여기는 1, 3, 5, 7. 3이랑 5가 공통이네요. 그쵸? 그래서 A에서 공통인 애를 빼니까 뭐만 남았어요? 1하고 7이 남았어요. 그러면 1, 7 요게 답이에요. A에서 B를 빼라는 말은 A에서 A, B의 공통인 애를 빼주고 남은 애들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랑 5랑 A 더하기 1 이렇게 나왔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2랑 A 빼기 1이랑 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같다고 해요. A하고 B하고 같다고요? 두 집합이 이름은 다르지만 둘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서로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는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면 5도 똑같이 양쪽에 들어있어야 되고 7도 여기 있는 7이요. 7도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5는 있지만 이쪽에는 5가 없잖아요. 그러면 7 말고 옆에 있는 여기 A 빼기 1이라고 나온 애가 5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A 더하기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쪽엔 7이라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도 같아야지만 돼요. A 더하기 1 얘도 7이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5랑 A 빼기 1이랑 같고 7이랑 A 더하기 1이랑 같아야지만 양쪽에 있는 원소들이 서로 똑같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A에서 1을 뺐더니 5래요. 그럼 A는 뭐겠어요? A는 6이겠죠. 6에서 1 빼야 5 되는 거잖아요. A가 6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6 더하기 1, 7 맞는데요. 이거 딱 맞아 떨어져요. 맞아요. A 값은 몇이에요? 6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에 이렇게 6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집합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그 집합의 원소들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A 교집합 B를 구하래요. A 교집합 B요.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A의 원소는 1, 3, 5, 7. B의 원소는 1, 2, 4, 5예요. 뭐가 공통이에요? 1이랑 5가 공통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 1하고 5 들어있는 여기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4번은 전체 집합 이렇게 쭉 나왔고요. A의 원소도 쭉 나왔고 B의 원소도 나왔는데 구하라는 게 뭐예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뭐랑 같다고 했죠? A 빼기 B랑 똑같다고 했어요. A 빼기 B는 A에서 A, B에 동시에 들어있는 애를 빼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A에서 A,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3, 4, 여기도 3, 4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동시에 들어있는 애를 빼면 돼요. 1, 2, 3, 4에서 3, 4를 빼면 뭐가 남아요? 1, 2가 남는데요. 그래서 이건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이렇게 딱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부터 볼게요. A, B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니?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합집합 구해야 되겠네요. A의 원소, B의 원소 다 갖다 쓰면 돼요. A, B의 합집합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에는 1, 2, 3, 6이 있고요. B에는 2, 5, 7이 있거든요. 합집합 한번 원소 다 찾아서 써볼 건데요. 작은 애 순서대로 쓸게요. 1 여기 있죠. 1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엔 2잖아요. 2 갖다 썼어요. 여기에도 2가 있네요. 똑같은 게 있어도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2 썼어요. 그 다음 작은 애가 3이에요. 3 갖다 썼어요. 그 다음에 5고요. 그 다음에 여기 6하고 7도 쓰면 돼요. 6, 7 이렇게 A하고 B에 있는 원소 다 갖다 써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래서 N, A 합집합 B 그러면 원소의 개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본 거니까 6개 이렇게 답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교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물어봤어요.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를 찾는 거잖아요. 1, 2, 50. 여기는 2, 3, 5, 7. 2하고 5가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A 교집합 B는 2랑 5예요. 그러니까 N, A 교집합 B, AB 교집합의 아이고 여기 그냥 괄호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요? 2개요. 그래서 저쪽이 1번이 답이 되겠죠. 교집합의 원소요.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 찾으면 돼요. 합집합의 원소요. A에 들어있는 애, B에 있는 애 전부 다 찾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는 애는 2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